이번 시간에는 브로셔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따른 스타일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자, 예상하건대요. 일단 2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셔는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에 따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전까지는 한 장짜리 그런 낱장의 시트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페이지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어떤 식의 디자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까지 아무래도 여기까지 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2개의 페이지로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3장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자, 2번의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새 창을 만들었고요. 새 창에 도큐먼트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맞추게 되면 일단은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브로셔 디자인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가로는 148, 그 다음에 세로는 210 사이즈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1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연도 쓰고요. 브리드도 3mm로 쓸게요. 자, 외부에 깔리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기본적인 영역으로 브러셔를 저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큰 사각형 영역에 일단은 전체 영역 프레임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당 영역 프레임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를 가져와 봅시다. 그러면 12강에서의 일단 인디자인 소스, 자, 링크라는 경로가 있죠. 링크라는 경로에서요. 여기서 building.jpg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가져오게 되면 가져와지고요. 그 다음에 맞춰질 때는 Ctrl Alt Shift C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컬러를 좀 만들게요. 자, 정의 컬러를 만들 때는 일단은 이제 지금처럼 이전처럼 컬러를 정의할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에 필요 없는 색상들은 제거하겠습니다. 자, 정의된 컬러를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기본 색상은 C20, M은 90이고요. 그 다음에 Y는 72, 그 다음에 K는 8로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색상이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진한 빨간색 계통의 적색 계통의 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으로 적용할게요. 두 번째 색상.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K 컬러로 갔고요. K에 따른 90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Add to Swatch로 색상을 등록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등록된 컬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색상 박스를 만들게요. 자,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색상 박스 기본 포맷으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적당한 크기대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치를 조금 이제 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지정된 그런 색상 정보대로 이렇게 화면을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가 여기 써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심볼을 좀 만들겠습니다. 자, 로고 타입을 좀 만들게요. 자, 로고 타입. 자, 일단은 이제 심볼을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도형 중에 여기서 폴리곤 툴이 있죠. 폴리곤 툴에 대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에서는 지금 내부 선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포인트 정도 지정했습니다. 자, 도형을 그려 놓고요.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에서는
지금 2포인트 정도 지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자, 가로 크기는 7 정도로 지정했고요. 7mm, 세로 크기도 7mm 정사각형으로 만든 이후에 스트로크는 2포인트. 자, 선에 대한 색상은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스와치의 등록 컬러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심볼 타입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라도 또 쓸 겁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을 지금 선분을 사용해서요.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펜툴 사용하셔도 좋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 선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정확히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도형은 2포인트 이렇게.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든 거죠. 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테두리 선에 대한 느낌은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일단 이걸 심볼로 쓸게요. 해당 내용을 선택해서 심볼로 쓰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옵션을 좀 바꿔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둥글게 끝부분에 둥글게 처리할게요. 캡 부분 이렇게 처리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치가 변경이 돼야겠죠. 자, 외부 선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은 조금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도형을 지금 선택을 전반적으로 하고요. 자, 컨트롤 G로 이렇게 심볼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대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텍스트를 작성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1페이지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의 내용도 여기는 이제 덩어리고요. 그죠?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제작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텍스트가 써져 있죠. 로고 타입에는 텍스트가 써져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따른 내용을 만들게요. 일단 이제 이전 시간에 CI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었죠. 그죠? 자, CI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작을 할게요. 자, 빌딩이라는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여기 자, 빌딩이라고 썼고요. 자, 안쪽에는 지금 로고 타입을 내용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볼드 한 채로 썼고요. 그 다음에 7포인트 자, 지정한 다음에 뭐 이 정도로 기본적인 폰트를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만들었고요.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했고요. 아, 여기서는 자간을 조금 설정한 거죠. 그래서 글상자를 좀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는 자간 설정하겠습니다. 자간은 100 정도로 지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떨어져 있는 텍스트로 지정을 해 놓고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쓰겠습니다. 썼고요. 이번에는 작은 폰트로 서브 텍스트죠. 자, 서브 텍스트로 준비된 내용을 얇은 서체로 지정했고요. 사이즈도 작고 이렇게 지정한 폰트를 여기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놨고요. 자, 일종의 이건 CI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CI를 제작을 해 놨고요. 자, 보게 되면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저희가 카피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그룹핑해서 나중에라도 쓸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쓸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간단하게 심볼 내용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텍스트 박스에서 텍스트를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박스가 만들어진 그런 블럭에 대해서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 애뉴얼 리포트라고 써져 있고요. 자, 먼저 지정을 해놨고요. 자, 여기에 대한 건 이제 서적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정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유나이브 콘 볼드로 지정했고요. 두꺼운 서체로 지정했고, 글자 크기는 30.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보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글자 색은 흰색. 자,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은 여기서는 K9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캐릭터 스타일을 지정할게요. 캐릭터 스타일은 new 캐릭터 스타일에서 지금 타이틀이라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타이틀. 자, 타이틀 스타일을 정의해 놨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라는 부분은 자, K90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이틀 스타일에서 이렇게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블록을 적당히 만들게요. 텍스트 블록을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 텍스트 블록을 기준으로 저희가 텍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자, 텍스트 블록을 적당하게 만들었고요. 너무 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또 텍스트를 쓸게요. 이렇게 아래쪽에 블럭으로 텍스트를 제작했고요. 자, 물론 한 줄로 써도 되지만 여기에 따른 내용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자, 여기서는 지금 글로벌 마켓 이렇게 써서 내용 있죠. 작성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폰트로 지정을 한 이후에 자, 10포인트로 지정했고요. 10포인트.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정된 폰트는 흰색으로 또 마찬가지로 한 이후에 또 캐릭터 스타일을 만들게요. 자, new 캐릭터 스타일로 지금 여기서는 자, 서브 스타일, 서브 타이틀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적용까지 시켰고요. 자, 서브 타이틀 부분을 만들어준 이후에 다음 텍스트 블럭을 또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블럭 지정을 했고요. 일단은 폰트 사이즈만 줄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내용은 글자가 꽤 많은데요. 여기서는 자, 8.5로 줄이겠습니다. 8.5 이렇게 돼서 포인트 숫자를 좀 줄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당 텍스트를 복사 붙여넣기. 자, 텍스트는 어디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지 아시죠? 자, 텍스트 소스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준비된 텍스트 내용과 속성에서 이 내용들을 발췌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 내용들이 만들어졌으면은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스타일을 정의해 볼게요. 기본 폰트로 지정했고요. 나머지는 흰색으로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타일들도 마찬가지로 본문 1번이란 스타일로 캐릭터 스타일을 정의할게요. 자, 본문 1번 이라는 스타일로 이렇게 캐릭터 스타일로 만든 거죠. 자, 제작을 해 놓고요. 여기까지 제작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2022년 관련된 텍스트를 적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일단은 2022년을 적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본 폰트로 정의하겠습니다. 유나이브 콘 폰트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포인트 자,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행간 정보는 한 400 정도 주겠습니다. 이제 큰 크기로 40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만들어 줬습니다. 이를 저희는 타이틀 연도라고 할게요. 자, 타이틀 연도 스타일로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돌릴게요.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를 제가 Shift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맞출게요. 지금처럼 여기에 대한 끝선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정렬하고 패러그래프에서 중앙 정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지금처럼의 2022년 관련된 텍스트가 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페이지를 만들어 봤고요. 1페이지는 A 마스터로 지금 만들 예정이고요. 마스터 페이지는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페이지를 구성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자, 마스터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제작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마스터를 만들게요. B마스터는 타이틀과는 다른 유형으로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페이지 정보를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그 페이지 정보를 배웠던 것처럼요. 자, A 마스터 부분에서 지금 이제 페이지를 마스터 페이지를 기본으로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B 마스터가 만들어지죠. 그죠? B 마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게 옵션 자체가 지금 페이지 정보를 조금 잘못 만들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정보를 조금 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파일에 페이지 옵션을 지금 여기서 옵션을 바꾸겠습니다. 자, 도큐먼트 셋업에서 페이징 정보를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만드시면 지금처럼 여기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페이지를 정보를 추가하면 B마스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쪽의 페이지 구조를 만들어진 구조에서 지금 제작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마스터 페이지가 추가가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B마스터 부분을 편집을 할게요. B마스터 부분은 이제 왼쪽 페이지부터 편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보통 만들 때는 여기에 A 마스터 부분은 표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 마스터는 바로 본문이거든요. 여기서는 넘버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본문이고요. 자, 여기에 따른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스터 페이지 번호에 대한 것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만드는 방법은 지금 해당하는 영역을 일단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게요.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적당하게 만듭시다.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타입에 보게 되면 자, 인서트에 스페셜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영역을 보시면 자, 컬런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죠? 마커라고 되어 있고요. 안쪽에 컬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디자인 잡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따른 넘버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면 생기는 A 혹은 B라는 부분은 바로 실제로 이동되는 페이지 번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을 제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을 좀 잡아 볼게요. 여기서도 디자인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진 부분을요, 유나이브 콘 폰트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자, 더 지정해 볼게요. 6포인트로 지정했습니다. 6포인트 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행가는 20. 요거는 뭐 별 의미 없겠는데, 요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없고요. 요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를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33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33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해당 크기를 패러그래프에선 중앙 정렬 썼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든 거죠. B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캐릭터를 등록하겠습니다. 자, 등록하게 되면 여기서는 new 캐릭터 스타일, 그러면 페이지 번호라고 할게요.
페이지 번호 제작을 한 거죠. 이렇게 놓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만들어지죠. 자, 마찬가지로 끝선에 지금 비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Alt로 복제해서요. 이렇게 페이지로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그대로 이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진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적용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저장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자,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기에는 지금 비마스터에 편집을 한 거죠. 자, 그럼 일단 저장을 할게요. 브러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물론 클릭을 해도 되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그러면 다 페이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자, 여기에 대한 그룹핑을 할게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핑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페이지를 추가해 볼게요. 두 개의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추가해 놓은 이후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비마스터에 이 페이지 구조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지가 넘버링이 붙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긴 3페이지가 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기능에서 타입의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마커, 커런트, 페이지 넘버를 통해서 페이지 번호를 매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 페이지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마스터 페이지가 수정되면 그러면은 본문 페이지가 수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이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제작하겠죠. Alt로 복제하시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자, 여기는 스타일을 그대로 붙게 하는 거니까 타이틀 텍스트를 제작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페이지 번호를 클릭할게요. 자, 여기에는 스타일은 붙어 있죠. 그죠? 스타일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기능은 없지만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정렬된 타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은 적당히 간격을 띄워서요. 이거는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자, 맞추겠습니다.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X 간격을 한 10 정도 주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23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은 너무 많군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5 정도 더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마찬가지로 끝선에 가서 여기서도 컨트롤 V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론 추가할 때 여기서 5 정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5 정도 수치를 빼주면 47 정도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이제 텍스트 여기서 정렬은 우측 정렬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제작된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써진 텍스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마스터 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테이블 컨텐츠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본문 페이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먼저 제작할게요. 자, 완성된 부분을 조금 볼게요. 자, 완성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내부에 박스가 쳐져 있죠. 그죠? 이거는 내부 영역이니까 우리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영역에 해당되는 박스를 쳐볼게요. 자, 대신에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국한돼서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쳤고요. 대신에 요거는 덩어리를 지금 이게 옵션 자체가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세팅을 하고 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하게 되면 그러면 준비된 여기까지 그렸고요. 자, 준비된 도형으로 해당하는 옵션을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내용이 지금처럼 중앙에 만들어지게 옵션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색상은 배경 색상은 기본 색상으로 정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박스를 하나 칠게요. 본문 박스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본문 박스를 하나 쳤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형태는 레이아웃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X는 25, 그 다음에 Y는 40, 그리고 W는 113. 이런 정보들은 다 지금 기본 정보대로 돼 있습니다. H는 145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이제 적용할 텐데, 여기서는 옵션을 지금 스트로크 옵션에서요, 이렇게 자, 옵션을 켜놓고요. 그 다음에 내부 옵션으로 두고, 일단은 지금 없으니까 여기서 내부 옵션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2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색은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자, 여기서 지정해 놓고 테두리 선은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자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작이 됐고요. 그러면 중간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보여지고, 이 부분에는 목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자, 목차 부분을 만들게요. 만들어진 부분을 일단은 간단하게 제작을 했고요. 데이터를 일단은 92 정도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드래그하면 저절로 맞춰지게 되고요. 자,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폰트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기본 폰트에 볼드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6. 자, 글자에 대한 색상은 흰색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당하는 캐릭터 스타일을 정의할게요. 자, 정의된 스타일을 보니까 일단은 목차 스타일을 목차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차 타이틀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 캐릭터를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블럭을 지정할게요. 자,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텍스트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그리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내용을 저희가 텍스트 내용과 속성이란 부분으로 복붙을 할게요. 자, 이렇게 복붙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복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해 봅시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스타일로 여기서처럼 자,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12포인트, 그 다음에 행간은 21. 이렇게 21로 썼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색은 흰색이라고 만들어서 일단은 캐릭터 스타일을 좀 여기서 정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캐릭터 스타일은 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의를 또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런 목차 본문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목차 본문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목차 본문을 이렇게 여기서도 지금 목차 타이틀 이렇게 해놔야지만 실제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탭을 한번 맞춰 볼게요. 자, 탭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페이지를 좀 낮췄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맞추는 걸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탭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 지금 타입의 기능에 보시게 되면 탭이라는 기능이 있죠. 탭이라는 기능을 켜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탭이 맞지가 않으니까 여기서처럼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탭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탭을 적당히 이 부분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요. 적당한 수치로 이렇게 저작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제작된 부분을 보시면 탭을 이용해서 정리까지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이후의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정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브러셔 디자인으로 이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제작하는 걸로 할게요.